안녕하세요. 소비연금 이야기의 이해숙입니다. 조훈현의 고수의 생각법을 읽다가 조훈현 고수와 이창호 바둑의 왕들이 20여 년 동안 최고 자리에 올라가서 무관의 자리, 모든 타이틀을 빼앗긴 후에 다시 올라서는 이런 감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와닿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긍정이다. 이창호가 나에게서 최고의 타이틀을 빼앗아가자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15살 소년의 챔피언 등급, 게다가 그 상대는 현재 같은 집에 기거하고 있는 스승이라니, 이런 일은 바둑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스포츠나 바둑이나 보통은 스승과 제자의 나이 차이가 많아 활동 시기가 겹치지 않는다. 특히 바둑계는 나이가 지긋해서야 제자를 받고 또 그 제자가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제 대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나도 빨라야 40대 중반쯤이나 창호와 겨뤄보겠구나 예상했었다. 그런데 창호의 성장은 빨라도 매우 빨랐다. 1990년 창호에게 최고위를 빼앗겼을 때 나는 37에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22살 차이 사제지간이네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제자의 성장인지라 기쁨보다는 놀램이 컸다. 창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990년 9월에 국수전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3대 0으로 나를 눌렀다. 1991년에는 대왕전, 왕위전, 명인정 등 3개의 타이틀까지 가져갔다. 1991년 말이 되자 창호는 7관왕으로 올라섰고 나는 4관왕으로 내려앉았다. 창호가 우리 집을 떠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기고 지는 것이 아무리 일상 같다고 해도 한 집에서 얼굴을 매일 보면서 사는 건 어색했다. 또 이미 나를 능가한 사람을 제자라고 데리고 있는 것도 마땅하지가 않았다. 창호는 나에게 모든 걸 배웠고 나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물 흐르듯 했다. 창호는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올 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꾹뻑하고 우리 집을 떠났다. 아내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썼고 나는 말없이 창호의 뒷모습을 보았다. 독립을 한 후 창호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만큼 나의 몰락도 빨랐다. 그 무렵 나는 창호와 경기를 할 때면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질 지경이 되곤 했다. 그때는 각자에게 주어진 제한 시간이 5시간이었기에 아침에 시작한 대국이 저녁 10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다. 머릿속에서 고도의 계산을 펼치느라 온몸이 분해될 지경이었다. 나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는데도 의자에 거의 드러누운 자세로 바둑을 두어야 했다. 언론에서는 이걸 왁이라는 말로 점잖게 표현해 주었으나 사실은 중년의 바둑 황제가 16 소년의 쿠데타에 무너져 내리는 슬픈 몰락의 한 장면이었다. 그렇게 거의 모든 타이틀을 넘기고 작은 타이틀 하나만 붙잡고 있는데 창호는 이것마저 놔두지 않았다. 승부 세계는 너무 무섭죠. 1995년 2월 나는 창호에게 마지막 남은 대왕 타이틀까지 빼앗겼다.
20년 만에 어떤 타이틀도 없는 무관의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데 유난히 마음이 평화로웠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이상하리 많지 홀가분했다. 며칠 동안 실컷 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더니 몸도 기분도 좋아졌다. 꼭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때의 기분이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마구마구 쏟아졌다. 타이틀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제 잃을 것도 없다는 걸 의미했다. 지키려고 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상 다 잃어버리니 자유로웠다. 그래,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더 나빠질 것이 없어.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야. 한 발짝만 앞으로 움직여도 일보 전진이 되는 거니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마구 솟아났다. 아마도 살려고 그랬을 것이다. 계속 고통과 분노에 쌓여 있으면 죽는 길밖에 없었으니까. 살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해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바둑을 사랑해서 그랬을 것이다. 바둑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계속 바둑을 하며 살아야 하니까 그랬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 덕분에 나는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좌절에 빠지면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심한 상실감으로 모든 의욕을 놓아버리고 세상과 등을 지거나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다행히 내 안에는 이런 위기를 웃어넘길 건강한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천성일 수 있고 최고의 선생님이 물려주신 정신력 덕분일 수도 있다. 혹은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가족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피어나자 나는 나를 키우고 사랑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바둑 황제 조은현도 없었을 것이고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힘을 갖지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어루만지며 어둠 속에서 서서히 기어 올라갔다. 무관이 된 후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대회에 참가했다. 1996년 한 해에만 무려 119굴 치렀으니 사흘에 한 번꼴로 바둑을 둔 셈이다.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네요. 바둑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전처럼 타이틀 방어자로 꼭대기에서 도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 본선부터 시작해서 토너멘트를 모두 거치고 올라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단 한 판만 져도 벼랑으로 떨어지다 보니 승부가 더 짜릿했다. 오랜만에 어린 신인들과 겨루는 것도 신선했다. 이기고 지기를 그토록 반복했지만 승패에 정말로 초연해지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이다. 수많은 판을 싸우면서 나는 내가 언제든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마음이 편해지자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고 농담도 잘하게 되었다. 후배들에게 살살 좀 하라며 엄살을 피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이다. 이후로 창호의 독재 체제가 굳어졌지만 나는 계속 기어 올라가 도정장 내밀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98년 국수전 도전자가 되어 창호와 다시 만났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하여
159수 만에 창호의 항복을 받아냈다. 7년 만에 다시 최고가 됐네요. 창호에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다. 물론 정상에 올라가도 창호뿐 아니라 떠오르는 수많은 태양들에 의해 곧 떨어질 수도 있는 운명이지만 적어도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을 증명해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세월이 한참 흘러 2011년 이창호가 무관이 되었을 때 언론과 나눈 인터뷰를 보았다. 이창호 씨도 20년 만에 무관이 됐네요. 20년. 심경을 묻는 질문에 창호는 이렇게 대답했다. 막상 지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무관이라는데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더 좋은 바둑, 더 좋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성적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걸 보고 나는 싱긋 웃었다. 창호도 이제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바둑을 둘 뿐이다. 훌륭한 스승의 훌륭한 제자네요. 저도 하이리빙 사업 이제 23년을 하고 보니까 이분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바둑을 하며 살아야 하니까 바둑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저 역시 희노애락 애호욕을 하이리빙 안에서 많이 겪으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최고의 자리도 가봤고 또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막상 지고 나니 마음이 편안했다. 무관이라는데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더 좋은 바둑, 더 좋은 내용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좋은 성적은 언제든 가능하다. 바둑도 축구도 이런 비즈니스도 같다는 거 같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